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만 꿀 빨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네들은 꿀을 빨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동구 명예동에 살고 있는 35 이건호라고 합니다. 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금, 네. 자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자금은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서 어떤 신축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지만 방법은 있죠. 3억에서 3억 5천, 뭐 4억 이 정도 되는 금액으로 내가 신축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월세 수익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월세 수익을 갖고 오다가 얘를 매각을 해서 수익을 갖고 오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호 씨하고 지금 한 달에 걸쳐서 그 작업을 계속 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보시니까 이게 좀 보이던가요? 네, 대표님하고 계속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상담하면서 네. 내 금액대에 어느 정도 평단가에 몇 평 정도의 땅을 찾으면 되겠구나를 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라든가 이제 지방 쪽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좀 광범위하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좁혀 나가야 될지가 상당히 조금 어려워요. 네. 그죠? 그러면 네. 3억 5천 정도, 3억 2천이었죠? 네. 3억 2천 자기 자금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수익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오늘 얘기 나왔던 게? 오늘 얘기 나왔던 게 네. 일단 시를 제가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네. 일단 대표님이 주셨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평당가가 한 300원짜리에 300원짜리 땅에 이제 원룸 월세가 500에 4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중심으로 좀 찾아 들어갔고, 근데 일단 그거를 이제 네이버 부동산 상에서 땅값 300에 월세 500에 40을 그냥 딱 찾기가 너무 좀 애매했어요. 네, 막연한. 네, 막연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월세 아무래도 수요층이 좀 탄탄해야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구글에 그냥 일자리 지도 같은 걸 쳐보니까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일자리 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라고 한다면 그냥 안에서 몇 개 기업에 그 현재 몇 명을 뽑고 있는지 이렇게 그 맵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것이 있어서 그 지역을 좀 중심으로 이제 지역을 좀 세밀하게 좀 찾아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건호 씨한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 경기도 지역에서 뭐 과주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하게 밀집돼 가지고 월세 수준이 굉장히 높고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지역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지역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공실률이 없고 월세도 괜찮고 이런 지역들이 군데 이게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한 3-4군데 정도, 그리고 지역에서는 10군데 이상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만 꿀 빨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네들은 꿀을 빨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진 않아요. 제가 그런 동네에서 한 3-4번 정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신축 사업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겠죠. 네. 하기 싫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꿀을 빨다가 이제 그 건물을 뭐 철거하고 다시 짓던지 아니면 인근에 땅이 나오게 되면 하나 두 개씩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물 하나당 적게는 뭐 한 400~500만 원, 많게는 500~600만 원을 갖고 가요. 그런 건물을 지역에서 한 20개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건호 씨한테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런 지역을 한번 찾아봐라. 그거는 1년이 걸리더라도 한 군데만 찾게 되면 얘는 평생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꿀단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찾아보라고 한 거였고 오늘 비슷한 지역을 한번 찾았어요. 네. 그죠? 요 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게 얼마였죠? 3억 2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3억 2천이고 방 개수가 12개, 네. 12개가 되고 한 달에 받는 월세 합계가 4,800. 480. 480. 480만 원이 한 달에 나오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자를 내가 이걸 계속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자를 한 240만 원 정도 계산이 되고 네.
자기가 갖고 가는 돈이 240. 한 2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처음에 이제 3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보증금이 여기는 이제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500만 원인데 12개니까 6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회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3억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죠? 2억 6천. 네. 자기 자본이 이제 2억 6천만 원이 들어가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 자금이 2억 6천이지만 12개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 정도? 4개 정도? 7천만 원 전세니까 네. 빼게 되면 얼마예요? 거의 한 4천만 원 내자본만 좀 투입하고. 그렇게 회수를 해서 다음번 이와 유사한 토지를 사서 네. 매입을 하되 기존에 있던 거에서는 12개에서 4개를 빼게 되면 전세로 빼게 되면 월세가 금액이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12개가 아니고 8개 네. 곱하기 40만 원이었죠. 이가 네. 그러면은 84, 32 320. 320만 원이고 이자가 240만 원이니까 네. 월 수익, 월 이자, 월세 수익은 80만 원을 갖고 가요. 네. 80만 원 월세 수익을 그대로 고정을 해서 갖고 가면서 내가 투입한 금액은 다 회수를 하고 다시 이와 유사한 사이즈의 땅을 찾아서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네. 뭐 2개가 된다 그러면은 또 이제 180만 원이 2개니까 160. 160만 원이 되고 네. 3개 하게 되면 뭐 200몇십만 원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적으로 늘려갈 수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수익형 원룸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이렇게 개수를 늘려요. 네. 개수를 늘려서 한 5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당 80만 원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 쳤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1번부터 5번 중에서 예를 들어서 2번하고 4번이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2번하고 4번을 내가 최종적으로 보유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1번, 3번, 5번을 정리를 합니다. 매각을. 네. 하게 되면 2번, 4번은 내가 온전히 계속 보유를 하면서 월세 수익을 한 건물당 한 300만 원 정도 이자를 제외하고 300만 원 정도 그럼 2개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게 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다. 월세 수익을 고정적으로 갖고 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해서 20개의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20개. 그러면 한 건물당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빼고 한 4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20개면 얼마예요? 8천이나. 8천이 나오고 1년이면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월세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제 이 수익형 부동산 서울이 아닌 그러니까 서울 외곽 지역에서 수익형 부동산, 다가구 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제가 이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제 머릿속에는 항상 그분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릿속에 딱 있고 수강생들한테, 건우 씨한테 그 레파토리를 계속 유도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한 20개 정도 건물을 그분이 나이가 한 70 정도 됐거든요. 건우 씨가 올해 35. 35이잖아요. 네. 35년 뒤에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35년 뒤에는 70살 정도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역을 찾는 방법만 딱 알게 되면 요 지역에서 한 4-5개, 요 지역에서 4-5개 이게 또 분산 투자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 갖고 있으면은 시간이 아직 35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1년에 월세 수익으로만 10억을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다. 이거를 정말 아쉬운 게 제가 35살 때 알았었으면 정말 아시지 않으셨어요? 35살 때는 몰랐어요. 아. 네, 근데 그 방향으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수강생분들한테 그리고 자기 자본이 좀 적은 분들 7억, 8억 이렇게 되지 않고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 방법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뭐 5억, 6억 이런 자금이 아니고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산을 부동산으로 늘려나가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는 월세를 받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500에 4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래서 40만 원을 80만 원을 받지는 않지만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진다 그래가지고 40만 원 받던 게 10만 원을 받지는 않거든요. 이 40만 원은 거의 고정이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신축을 할 때 책정했던 수익률이 거의 뭐 10년이든 20년 후든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지속이 되고 또 간혹 가다가 이제 10만 원이라도 오르게 되잖아요.
월세가 이제 오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은 더 좋아지게 되죠. 이런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은 수강생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역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지 좀 단계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단계를 생각을 한 걸 좀 더 찾아보고 또 한번 대표님하고 계속 상의를 해 나가면서 그 주요 지역을 찾아 들어가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숙제 내준 게 뭐죠? 숙제는 지금 지역적으로 네. 일단 좀 더 집중적으로 찾아보라고 말씀하셔서 그쪽에 이제 제 평당가와 그 월세 그리고 수요가 좀 풍부한 그런 지역들 좀 위주로 해서 네. 다시 한번 좀 지역을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을 선정을 한 다음에는 한 5군데를 선정을 할 거예요. 5군데를 선정을 해서 직접 가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당 3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나와 있는 물건을 직접 이제 가서 찾아볼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왜 살고 있는지 이거를 직접 가서 임장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 지역만 찾아내게 되면 이제 걱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역을 찾아내는 데 집중을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